평생 돈을 모으기만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75세 김홍식 씨는 얼마 전 40년 지기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2년간 대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며 모아둔 돈이 꽤 많았던 그의 친구. 하지만 마지막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남긴 말은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평생 돈만 모으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통장에는 5억이 넘는 돈이 있었지만 커피 한 잔도 아까워했던 73세 박정웅 씨. 퇴직 후 세계 여행을 가는 게 꿈이었지만 아직은 건강하니 좀 더 모아야지 하며 미루다 결국 병상에서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은행에 수억 원을 넣어두고도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이 아까워 망설이는 사람들. 나중에 써야지 하며 아껴만 두다가 결국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이 국가 전체 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이들이 정작 자신을 위해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노인들이 돈을 묵힌 채 세상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평생 쌓아온 습관이 만든 후회입니다. 68세 이민호 씨는 매일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입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2억 원의 예금과 매달 나오는 180만 원의 연금. 자녀들도 모두 출가에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매달 70만 원도 쓰지 못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이민호 씨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매일 아침이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목욕탕 한 번 가는 것도 망설여지고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해도 다음에 가자 하고 미루게 되죠. 이제는 친구들도 연락을 잘 안 해요. 얼마 전 그는 4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다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은퇴 후 동네 탁구장도 다니고 등산도 가고 짧은 여행도 다니더라고요. 저는 평생 돈만 모으다가 친구 하나 제대로 못 사귀고 추억도 하나 없이 살았다는 게 그제서야 와닿았어요. 우리는 흔히 노후를 위해 돈을 아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노년이 되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간 돈을 모으는데 집중하다 보면 소비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66세 김선자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 있습니다. 아침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죠.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어렵게 이어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걷지도 못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돈을 지금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수술을 못하겠어요. 더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바보 같죠? 73세 박영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들이랑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애들이 할아버지랑 여행 가자고 하는데 5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그걸 며칠 여행하는데 쓴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리네요. 평생 이런 말도 안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싶어요.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좀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30에서 40대의 82%가 부모님이 모아둔 돈을 본인을 위해 써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평생 돈을 모으기만 하다가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사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노후 준비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돈은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을 위해 돈을 쓰고 있나요? 노인들이 돈을 묵힌 채 세상을 떠나는 두 번째 이유는 돈이 많아도 사라지지 않는 심리적 불안입니다. 식당 메뉴판을 볼 때마다 가격부터 보게 돼요. 71세 정영숙 씨가 한숨을 내쉽니다.
저녁에 동네 식당에서 10,000원짜리 제육볶음을 시켜 먹어도 이걸 꼭 사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에 3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남편과 30년 넘게 가게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은행에서는 VIP 고객이라고 하는데 웃기죠? 이렇게 작은 돈도 쓰기 힘든 제가 무슨 VIP겠어요. 사실 돈이 많을수록 때론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밤마다 한숨만 쉬어요. 69세 최병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2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도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혹시 오래 살아서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돈을 못 써요. 쓸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서요. 이런 불안감은 크게 3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혹시 내가 더 오래 살면 어쩌지? 둘째, 자녀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는데. 셋째, 돈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작년에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75세 박수님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도 있고 통장에도 1억 정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가고 나니까 이 돈을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병원비도 아끼게 되고 시장에서 제일 싼 반찬만 사게 되고요. 한숨을 쉬던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국 무릎까지 안 좋아졌어요. 허리 치료비를 아끼려다가 더 큰 고통을 얻었네요.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돈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77세 윤명자 씨의 자녀들도 안타까워합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그녀는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나중에 너희들한테 부담될까봐 그래. 하지만 정작 자녀들은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우리한테는 더 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제적 불안감은 실제 자산과 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특히 경제적 불안이 심한 노인들은 수명이 더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많을수록 심리적 부담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는 것 역시 노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돈이 쓸 때 가치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의미 있는 소비를 통해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돈을 묵힌 채 세상을 떠나는 3번째 이유는 장수 리스크로 인한 극단적인 절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달력 보는 거예요. 78세 김경자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올해는 또 늙었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나. 요즘은 하루하루가 두렵기만 해요. 그녀는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고 매달 국민연금 98만 원을 받습니다. 혈압약을 타러 갔다가 같이 먹으면 좋은 다른 영양제를 추천받았지만 나중에 더 아플 때 써야지 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90살, 100살까지 산다는데 그때까지 살면 어쩌죠?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이것이 바로 장수 리스크입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많은 노인들이 혹시 내가 너무 오래 살면 어쩌지? 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70세를 넘기는 것이 드문 일이었지만 이제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85세인데요. 이상철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젊었을 때는 70세만 넘겨도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90세, 95세 된 분들도 많으니까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상철 씨는 젊은 시절부터 검소하게 살아왔고 자녀들도 모두 성공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달 용돈 15만 원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아내와 외식하고 싶어도 손주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나중에 더 필요할지 모른다며 미루기만 합니다. 요즘 실버타운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어요. 이상철 씨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부부가 3박 4일 체험하는 건데 하루에 20만 원이니 8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통장에 3억이 넘게 있는데도 아내랑 가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지만 80만 원이라는 돈을 쓰려니 자꾸 망설여지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아내랑 좋은 곳에서 여생을 보낼 기회도 놓치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등산도 다니고 노인회관에서 댄스도 배우고 그랬어요. 81세 황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좀 더 즐겼어야 했는데 지금은 무릎이 안 좋아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돈은 그대로 통장에 있는데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네요. 한경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보유한 평균 자산은 3억 원 이상이지만 실제로 소비하는 금액은 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모았지만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아끼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결국 필요한 소비마저 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남겨진 돈은 결국 자신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혹은 사회에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삶을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지나치게 희생하면 결국 우리가 남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노인들이 돈을 묵힌 채 세상을 떠나는 네 번째 이유는 건강과 체력 저하로 인한 소비 위축입니다.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누구나 이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정작 70대가 되면 이런 말로 바뀌죠. 이제는 멀리 가는 것도 힘들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편해. 72세 오민수 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을 거의 그대로 묻어두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유럽 여행이 있었어요. 은퇴하면 꼭 가보자 싶었죠. 그런데 막상 시간 여유가 생기니 허리가 안 좋아져서 장거리 비행은 엄두도 못 내게 됐어요. 한숨을 쉬던 그는 쓸쓸히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었고 시간이 생겼을 때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더 모으자 하면서 미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때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는데 이젠 작은 시도 하나도 부담스러워요.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젊을 때 쉽게 하던 일들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75세 윤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처음엔 정말 신났어요. 친구들과 맛집도 다니고.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오래 걷기도 힘들고 맛있는 것도 위장이 받아주질 않아요. 통장에 돈은 그대로 있는데 쓸 데가 없어진 거죠. 70세 김옥분 씨의 이야기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갈 거야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무릎이 안 좋아져서 긴 시간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여행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한 외출조차 어려워지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운동도 거뜬히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80이 넘으면 많이 달라져요. 83세 박영호 씨가 말합니다. 여행은 엄두도 못 내고 새로운 도전은 겁나고 맛있는 것도 소화가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나중에 더 잘 살자고 아끼기만 했는데 그 나중이 오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네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60대까지는 여행도 하고 외식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지만 7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의료비 외에는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경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보유한 평균 자산은 3억 원 이상이지만
실제로 소비하는 금액은 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강할 때 즐기지 못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조금 더 모아서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 나중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제때 잘 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 여행을 가고 체력이 있을 때 친구들과 만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을 위해 돈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나중을 기다리며 현재를 희생하고 있나요? 노인들이 돈을 묵힌 채 세상을 떠나는 5번째 이유는 평생 몸에 밴 검소한 생활 습관입니다. 돈이 있어도 나는 시장에서만 장을 봐요. 70대 박미자 씨는 작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3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끝자락에서 1,000원짜리 반찬을 고릅니다. 비싼 식당에 가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검소하게 살았어요. 박미자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시장 바닥에 떨어진 배추 한 장도 주워서 김치를 담그곤 했죠. 그렇게 살아서 건물도 한 채 마련했는데 지금도 마트 가면 가격표부터 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비싸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밖에서 돈 쓰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녀의 삶에는 검소함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시장을 돌아다녔고 조금이라도 싼 제품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수입이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박미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금도 음식을 남기면 마음이 아파요. 옷도 비싼 걸 사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이런 제가 참 이상하죠? 특히 전쟁과 가난을 경험한 세대는 절약이 미덕이라는 가치관을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검소함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결국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돈은 종종 자녀들의 힘든 시기에 너무 늦게 전해지곤 합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4억 원의 자산을 거의 쓰지 않고 살았어요. 82세 최영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검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전 큰 병에 걸린 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좀 더 과감히 써줬다면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한경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월 평균 소비액은 4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는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데 자녀 세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정작 내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가네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쓰고 경험을 쌓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절약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소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모았음에도 행복하지 않은 노인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돈을 의미 있게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절약만을 강조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인들이 돈을 모으기만 하다가 결국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면서 삶을 즐기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최근 들어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71세 김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한 달에 8만 원이 들어요. 평생 돈 쓰는 걸 아껴왔던 제가 이제 와서 그림이나 배우러 다닌다고 하니 좀 멋쩍더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걸.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이제는 그림 그리는 게 제 낙이 됐어요. 작은 전시회도 열었는데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제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83세 조영수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저는 평생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와서 보니 내 삶이 너무 단조로웠어요. 돈은 많이 모았는데 추억은 하나도 없네요. 내가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했는데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소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첫째, 취미를 배우는데 돈을 쓰는 것은 자기 개발입니다. 매주 기타를 배우는 78세 이철 씨는 말합니다. 늦게 배워도 즐거워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때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둘째, 여행을 가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67세 박영미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을 여행합니다. 내가 찍은 사진 한 장이 통장의 숫자보다 더 값져요. 여행하면서 만난 인연들이 제 인생의 보물이 됐어요. 셋째, 친구들과 외식을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73세 정미숙 씨는 매주 목요일이면 40년 지기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밥 한 끼 값이 아니라 우정을 지키는 비용이에요. 이런 시간이 있어 제 노년이 외롭지 않죠? 넷째, 건강관리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장기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요가를 시작한 70세 윤명희 씨는 말합니다. 건강해야 손주도 더 오래 볼 수 있어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만 하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떠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서도 제대로 활용할 줄 압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돈으로 만든 행복한 순간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년은 아끼고 모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즐기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남긴 돈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올지 모를 미래를 대비하느라 현재를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돈을 쓰는 것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돈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후회 속에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행복한 순간을 위해 돈을 씁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쓰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부의 활용법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곧 자기 관리입니다.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몸을 돌보는데 아끼지 마세요. 돈을 쓰는 것이 곧 행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경험을 쌓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결국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이 곧 당신의 인생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쓰지 못하고 남겨진 돈보다 그 돈으로 만들어진 추억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 통장에 쌓인 숫자만 바라보며 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을 위해 돈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만 더 모으고 나서 라는 생각에 현재를 희생하고 있나요?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무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 그것이 오히려 삶을 무겁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단순히 쌓아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야 가치가 생깁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돈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하루가 가치 있는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